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두 분과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선출이 됐습니다. 정점식 의원이 결선 투표에 가서 김도읍 의원을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른바 이제 당권파로 분류가 되는 인물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연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들 하고 계신지요? 글쎄요,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밀어낼 정도로 그런 분은 아니에요. 정점식 의원은 소위 이제 친윤 의원이고, 명태균 씨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토록 좋아하셨던 그리고 이제 자주 음주를 했던 검사 출신이기도 하죠. 그럼요. 예. 그리고 정점식 의원 부인이 돌아가셨을 때 직접 가서 위로도 했고 그랬던 엄청나게 그 사이가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내부에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김도읍 의원이 얼마나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봤었는데, 결국 정점식을 선택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아직 멀었다, 이 당은 갈 길이 멀다, 이제 이런 그 기자들의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특별하게 많이 달라진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특별하게 큰 의미 부여를 해서 뭐 지금 당장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처럼 장동혁 그렇게 대표의 보기는 거취랑 어렵다. 연결된다는 건 정점식 원내대표가 들어오면 장동혁 대표의 그 사퇴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사그라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설이 되나요? 아니요, 뭐 자중질환은 계속 있을 거고요. 있을 거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묘하게 느닷없이 그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연일 시선 돌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리할 때 자신에게 뭔가 타격 대상이 될 때는 시선 돌리기를 해요. 아시는 것처럼 느닷없이 단식했죠. 필리버스터 했죠. 미국 갔죠. 이렇게 위기를 그런 방식으로 돌파하는데 저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일환이다. 눈치 싸움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2027년 8월까지예요. 임기가. 그래서 저는 최장 임기를 다 수행하는 당대표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대표를 사퇴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최고위원들이 총사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최고위원들 구성은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버틴다면 버틴다면 그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다는 건데. 야, 이번 선거를 봤을 때는 김도읍이나 뭐 다른 사람이 성일종 가능성도 참 있지 않을까. 선거가 이렇게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상황에서 선전을 하고 아마 승리했다고 저는 봐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대통령 그렇게 내란 일으키고 상대 정당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지방선거에서 이 정도 했으면 승리인데, 그러면 합리적인 좀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비윤 쪽의 사람들이 아니면 별로 의사표시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이쪽으로 찍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다수는 결국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 정당은. 우리 왜 그 얘기 했었잖아요. 대단합니다. 언더찐윤이에요 또 이번 주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박인 것 같아요. 그들의 그 생각대로 국민의힘이 흘러간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왕왕 했었는데, 지금 그렇다면 그들은 이게 뭐 친윤이건 윤어게인이건 뭐건 지금 이 상황이 유지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만약에 이래가지고 이 선거가 예컨대 한동훈, 예컨대 오세훈, 그분들은 비윤이라고 보기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선전했기 때문에 이긴 거라면 언더찐윤,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는 국회의원 중에, 국민의 국회의원 중에 다수가 이번에는 김도읍이나 성일종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계속 똑같은 거를 찍고 있거든요. 정점식을. 이 부분은 좀 관전 포인트로 유의 깊게 보셔야 될 대목은 결선에 갔잖아요. 그래서 결선에서 김도읍 의원하고 정점식 의원하고 표차가
기자들의 집계한 바에 따르면 8표 차이예요. 예. 7표 차이예요. 7표. 네, 기자들의 집계입니다. 예. 네, 뭐 공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요구하는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세력은 분명히 예, 있다. 과반 정도는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전면 재선거 요구하지만 그거 장동혁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 대표가 그렇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세훈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거 날더러 그만두라는 거냐, 네.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동혁 대표 체제가 당분간은 가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기는 쉽지 않다. 내부 반발은 지속적이고 매우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내대표가 정점식 의원으로 선출된 것과 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가능성이 뭐 커진다 적어진다 이건 어떻게 주 해석해야 돼요? 제로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제로가 크지 된 않아요. 거예요? 아니 당분간. 1년 정도를 뭐 지켜봐야 된다. 그건 김도읍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근데 김도읍 의원도 아마 그거는 이제 선거용 레토릭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김도읍 의원이 아마 됐으면 좀 빨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이게 또 혼자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 저변에 흐르는 일종의 이제 반한 기류. 만약에 이게 친한계가 의총까지 그렇게 가게 된다면 사실은 만장일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장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국힘에 뭐 지금 당장 복당한다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천년만년 무소속 하겠습니까? 예. 뭐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뭐 둘 다 이렇게 졌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사퇴를 해야 장동혁 사실 대표는. 장동혁 대표 사퇴 이유는 많죠. 음. 본인이 안 간 곳은 다 이겼고 본인 간 곳 지고 뭐 이랬잖.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 그런 쪽에 있는 해설들이 사람들이 나오죠. 해설하니까 그렇게 되면 뭐 정치적 문법이라면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하고 자기 최고위를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1년이 지금 남아 있어요. 임기가 1년이 더 남아 있거든요. 자를 방법이 없습니다. 잘리지도 않고요. 정점식도 굳이 분류하면 김도읍 계라고 장동혁 계로 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당권파라고 분류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자릅니까? 음. 그럼 이대로 쭉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내년까지. 자, 그럼 국민의힘은 지금의 저 모습을 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이제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까지 이 두 당을 제외하고 제3당의 역할을 과연 누가 하고 있는가? 미디어 노출 건수로만 보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나 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노출 빈도는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동혁 대표를 때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여야 후보 사전투표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온 것을 두고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억 9천만 분의 1의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준석 대표는 어디서 가지고 온 숫자냐. 산식을 공개해라. 만약에 유튜브 어디서 갖고 온 거라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얹어져 있는 국민의힘이 정당이란 얘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런 발언들이 이제 미디어에 계속 노출되는 것은 그들의 그냥 존재감 확인용일까요? 아니요. 존재감 플러스 알파가 있죠. 저는 이제 이 체제가 뭐 지리멸렬하게 가긴 하겠지만 이게 그 뭐 끝까지 장동혁이 승리하는 판으로 간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빠르게 좀 정리정돈을 해서 오세훈, 이준석, 뭐 한동훈 그리고 그 누굽니까? 소위 이제 개혁파로 유승민 이렇게 개혁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새로운 전선을 형성할 거예요. 국민의힘 내에서.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28년 총선에 민주당하고 다이다이 맞다이를 떠서 해볼 만한 상황이 될 겁니다. 이거를 모르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분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28년의 총선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에서 그런 한탄이 나왔어요.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중진 의원들하고 통화해서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시냐라고 취재하면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28년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한테. 그래서 작게는 120석. 크게는 150석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전체 300석 가운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진보정당, 그러니까 민주정당 그리고 보수정당 해서 반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판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벌써 예측하고 지역 관리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뭐 찌그럭버그럭 하는 것은 일종의 언풀에 해당하는 거지만 국민의힘이 저는 전선을 새로 짜기 시작하면 민주당은 더
많은 긴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 관련해서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고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 김재섭 의원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재선거 얘기한다는 게 지금 오세훈 지금 당선인 뭐 물러나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당시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은 장동혁 대표와 투샷이 찍히지 않는 것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오세훈 선거운동은 김재섭이 다 했죠. 많이 했죠.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당 대표를 향해서 직격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제 여기 소위 얘기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혁 보수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젊은 보수 뭐 이런 사람들에서는 도저히 장동혁 억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새판짜기가 필요하고 28년에 본인들이 살아오려면 지금부터 전선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김재섭 의원은 어찌됐건 지금 친오세훈계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친오계라고 할 수 있죠. 친오.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암만 제가 머리를 해봐도 장동혁 눈빛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포기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포기를 해야 뭔가. 근데 그러고 또 예전에 한동훈 또 저래 나가가지고 당선되긴 했지만 있을 때 아무 말도 못 하고 이제는 말을 하긴 하는데 지금도 목소리가 세진 않아요. 저는 김재섭 의원 지금은 장동혁 대표가 할 게 있어서 재선거든 부정선거든 딴 얘기 한다고 목소리를 못 내고 있지만 김재섭 의원이 계속 이런 스탠스를 한다 그러면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저는 뭐 우리 장 기자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 장동혁이 본인이 포기를 해야 뭐가 되는데 포기 안 한다는 전제에서는 이거는 저는 그 장동혁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당의 네.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저는 것이다. 제가 옛날에 여기서 1년 전부터 방송했죠. 예. 똑같은 얘기했어요. 맞아요. 아무도 저 예. 말 안 듣더라고요. 예. 아유 왜요? 저는 난 장동혁이 잘 처음부터 들었어요. 끝까지 이 선거도 치를 거고 선거 끝나고도 이겼다고 주장하면서까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예. 제 말 지금 다 맞잖아. 그때도 계속 그래서 저런 이상한 짓 하면 잘릴 거다. 비대위 구성된다. 어때요? 어디 계속 가잖아요. 전 앞으로도 저는 그 정상적인 정치 문법이면 바뀌어야 하거나 그만둬야지요. 근데 이제껏 정상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만의 정신 승리라고 우리가 예.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제도적으로도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 잘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재선거 주장도 뭐 자꾸 해석을 하는데 뭐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상관없이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네.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런 정치인의 행태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의 거취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본인이 것이다. 아유 나는 너무 잘못했다 안 할란다 하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 봐요. 정점식이라도 바뀌어가지고 원내대표로 바뀌어가지고 표라도 하는 게 더 많으면 모르겠는데 원내대표 중요하잖아요. 탑2인데 원내대표도 자기 쫄병 자기 쪽인데 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은 안 변해요. 그리고 계속 자중질환 뭐 황당무계한 소리 하면서 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권자 지형이라는 겁니다. 유권자 지형이 우리가 비상계엄 내란을 겪었지만 49대 41이었잖아요. 김문수가 41%한 게 더 놀랍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 부산 그리고 경기 서남권 이런 선거 결과를 보면 특히 기초단체장들 선거를 보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야? 또 이런 반문이 생겨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후보가 정말 선신적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구 경북은 어렵구나. 이제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28년을 상수에 두고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유권자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그나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그리고 부자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과 대안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공평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저는 여기에 골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엉망진창이죠. 황당무계하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기자회견 할 때 보면은 표정이 참 특이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당을 찍는 사람들이 있다. 예,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치개혁을 할 거냐. 이거는 뭐 정당이 중심이 돼서 새 판을 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정당이 중심이 돼서 굴러가는 곳이 이제 국회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나왔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원구성 합의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이 협의 과정 속에서 뭐 서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제1야당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앞으로 있을 뭐 검찰개혁 관련 이슈라든지 각종 법안들이 여기서 걸리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민주당도 놓칠 수 없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 협의 과정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의석 수는 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저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놓쳐서 생겼던 패단을 이낙연 대표 시절에 충분히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를 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끝까지 요구하겠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한병도 대표가 그 얘기를 했던데 뭐 이게 뭐 몇 달씩 끌 일이냐, 빠르게 정리하겠다라는 거고, 책임 국회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책임지고 다 맡아서 하고 결과로 평가받겠다라는 건데, 이게 또 대중들한테는 오만한 프레임으로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죠. 이를테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그렇게 경고를 했으면 나눠야지, 니네끼리 혼자 다 한다는 거야? 이렇게 또 아마 언론이 판을 짜고 비판을 하게 될 그 거고. 프레임은 작동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가 또 출렁이겠죠. 아하. 그러면 내부에서 그걸 가지고 또 자중질환이 일어나겠죠. 봐, 그러니까 반 나눠주라고 했잖아. 아니야, 뭐 안 돌아갔잖아.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또 내탁 공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 내부가, 저는 더불어민주당 오랫동안 출입해온 기자 입장에서 볼 때 의총의 어떤 그 집단지성의 힘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문 걸어 잠그고 해결이 나올 때까지, 해법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토론하는 그런 문화와 전통이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다 내려놓고,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민주주의가 정말 뿌리 깊게 튼실히 토대를 갖출 수 있다. 그렇지 않, 여기서 1년밖에 안 했는데 막 흔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려고 했던 개혁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법사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걱정되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정치권이라는 게 자신들의 어떤 이권 다툼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일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진행되다가 국회에서 걸려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많죠. 근데 그 이유가 보면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여야가 뭔가에 부딪혀 있고, 아니면 뭐 지지 세력들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야당에서 발목 잡고 있어서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조금 다른 측면도 있어요. 지금 법사위는 아마 저는 뭐 민주당이 법사위 줄 리는 없다고 봐요. 약간 강성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법사위에. 제 생각에는 이제 후반기 하면서는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원들이 법사위에 포진이 되느냐, 법사위원장은 누가 맡느냐 등등이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법사위원장은 한병도심 원내대표가 아마 할 겁니다. 하게 된다면 하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좀 완화된 이건 뭐 완화의 여부는 그냥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강성에 대한 의원들보다는 조금 완화된 의원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줄 가능성은 전 제로라고 봅니다. 그렇죠.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도 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라고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그 거예요. 정확히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니, 세상에 자기들이 입법 발의해놓고 그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다른 거 다 몰라도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는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책이나 뭐 정치적으로 갈등해야 되는 것은 따로 떼어서 하면 되는데, 이걸 그냥 다 한데 묶어가지고 마치 무슨 사보타지 하는 것처럼 야, 이거 안 되면 싹 다 못 통과돼. 저는 이런 유화적 태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22대 후반기, 하반기 국회에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유화적 태도를 버리는 거다. 그리고 좋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틀 안에서 서로 합의할 건 합의하고 통과시킬 건 통과시켜서 그러니까 갈등할 건 갈등하되 좀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국회가 돼야지, 계속 끊임없이 목리만 부려가지고 애들이 보기에도 저희 뭐 하는 거야, 이런 비판의 빈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뭐 관련 뉴스들 다루다 보니 시간이 또 다 됐는데
짧게 요거만 좀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울산 남구갑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규 당선인. 보통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면 그 대통령실에서 축하 난이 가잖아요. 저 축하 난을 사양한다라면서 저렇게 SNS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 의원회관 바깥에 내놓고 저렇게 정중히 사양한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그 이후에 뭐 나는 잘못이 없으니 나는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축하는 받지 않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이제 올렸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맘대로 하라 그래요. 국회의원 될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지역구 제가 나가도 돼요 어차피. 울산갑이요? 뭐저 정도 저 정당으로 가면. 울산 남구갑의 박준 변호사가 됩니다. 국민의힘 정당. 당연하죠. 민주당 어렵죠. 당선이 됐을 것이다. 그거를 모르고 저렇게 아나무인격으로 글쎄요. 앞으로 뭐 후반기 국회 봐야 되겠지만 두 사람 이제 눈에 띄네요. 세 사람 네 사람인가. 아우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와서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치를 그냥 저렇게 선전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냥 받으면 되죠. 저걸 뭐 하러 저런 난리를 칩니까? 예. SNS 해라 그냥. 아이고 인간들아. 참 답답하다. 자 오늘 뉴스다이브는 인간드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 두 분하고 인사 나누고 나서 오혁진 기자 도착하면 함께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도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이 지금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오혁진 기자하고는 따로 이야기를 좀 나눠서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우리 장윤선 기자, 박준 변호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